장모님 때문에 이혼을 하는,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장서 갈등이라고 해서 장인하고 장모님과의 갈등,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혼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쪽 유책 배우자 및 장인어른이나 시댁 쪽이나 이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까지 같이 해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또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요즘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서 갈등이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요즘에는 육아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그러니까 처가 쪽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육아를 도와주거나 해주는 경우보다 처가 쪽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장모님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왜냐면 거의 집에 와가지고 상주를 하는 상황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 실무에서 많이 느끼는 게 시댁의 간섭이나 시댁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래서 시댁 쪽은 아예 명절에도 안 가거나 억지로 한두 번 다녀오지 왕래가 아주 잦은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오히려 처가 쪽의 식구들과 훨씬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서 갈등이 많아지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이분도 뭐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신 건데, 물론 실제 사연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실제 사례에 준하게, 또는 실제 사례에서 봤던 거가 비슷한 거 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우선 제 결혼 가치관은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잘하자라는 게 가치관이었다. 근데 절대 부모님께 와이프 욕 안 하고, 만약 와이프가 부모님께 실수했을 시 내 잘못인 것처럼 이제 거짓말해서 어떻게든 와이프는 좋은 사람을 포장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센스죠. 장인 장모님한테든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거를 일일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애초에 부모님께서는 너네끼리 잘 살아라는 주의시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이나 만나자는 말은 절대 먼저 안 꺼내시나, 만약 와이프한테 부담될 것 같으면 제 선에서 커트. 꼭 만나야 하는 명절,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등은 제가 먼저 주선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운해하지 않도록 명절에는 무조건 밥맛이 있도록 하고, 생신 후 장인 장모님 생신 선물에 도 돈을 써왔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쵸? 당연히 나쁜 일은 아니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결혼 시 저희 집에서 3억 5천 지원했고, 내가 자기가 모은 돈 5천, 와이프가 모은 돈 5천, 와이프 친정에서 5천으로 꽤 차이가 나나, 저희 집은 매달 100만 원 생활비로 용돈을 주시고 있고, 생활비도 용돈으로 받는데요. 장모님은 계속 와이프 쿠팡 계정으로 뭔가를 시킨다든지 하길래 제가 부탁해서 겨우 끊어낸 상황입니다. 주담대 이자에 허덕이고, 와이프도 저도 한 달 생활비를 정말 아껴 쓰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담대를 많이 나간다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상황이니까, 그쵸? 근데 문제가 장모님이 자식 덕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댁 쪽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고 장모님 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있습니다. 자식 덕을 보면서 내 생활비도 해결하고 내 용돈도 해결하고, 그냥 카드를 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큰 배경은 이러하지만 와이프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서 와이프의 엄마이니 내가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상처가 깊어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제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점점 그 지원을 받는 거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선물이나 이런 수준이 낮으면 또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달에 용돈 얼마 주다가 조금 뭐 적게 드렸다, 그러면 이제 섭섭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흑수저인데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용돈을 너무 높여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슬픈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용돈을 100만 원으로 드리기로 했다, 100만 원 드린다, 그러다가 줄어들면 욕먹어요. 이게 큰일 나요. 그러면 돈 절대 못 모아요. 그냥 돈이 계속 새는 거야. 돈이 계속 새서 아예 못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감내하거나 끊어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 사안으로 돌아와서 사건을 볼게요. 신혼 초에 장모님과의 사건들이죠. 저에게 자꾸 야 이거 치워, 야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심. 이 부분은 제가 분위기 좋을 때 어머니 제가 야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상처가 조금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조심해주고 계십니다만 가끔씩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실수시겠거니 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사실 실수는 아니고 이거는 집안 문화입니다. 집안 문화고요. 그 다음에 흑수저가 확실해요. 사실 야라는 표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그 흑수저 출신에서 태어난
언어적 아비투스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실 요 부분을 볼 때 이미 이거는 이혼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각이다. 이거는 첫 사안에서부터 이게 다른 사안을 볼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생활 배경하고 지금 이 남편 쪽에서 살아왔던 생활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해결되기 쉽지 않아. 이거는 정말 해결되기 쉽지가 않아서. 자, 사건 2 한번 볼게요. 와이프와 제가 와이프 친정에서 부모님들 나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싸우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마시던 물병을 던지며 화를 냈고 이거 심각하죠. 자, 저는 큰 모멸감을 느꼈지만 바로 그 상황에 장모님이 오셨고 저는 눈물을 참기에 방에 잠시 들어갔지만 장모님께서 따라 들어오셔서 너도 참 어리다. 먼저 사과하면 될 일이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서 갈등의 문제는 뭐냐면 중립적인 어른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한쪽에 내 딸이 중요하고 내 딸을 지금 챙기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와서 의견을 거들게 되면은 한쪽이 고립이 됩니다. 원래는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은 내가 장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딸에게 기울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 나름 장모님께서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이 말씀을 하셨겠죠? 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둘이 해결하게끔 놔두어야 돼.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원래는 두 사람이 해결하려고 할 거고 어차피 해결할 텐데 그냥 놔둬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개입해서 어리다, 니 참 어리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딸은 안 어린가요? 자기 딸도 어려요. 그쵸? 똑같이 싸웠으니까 어린 거야. 둘 다 어린 거야.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근데 먼저 사과하면 된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 솔직히 남자 쪽에서 석이 나가게 되죠. 완전 이거 아닌데, 이 결혼 생활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공정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이 그 육아 때문에 도와주러 오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처가든 시댁이든 개입을 줄이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육아나 이런 문제를 장인이나 장모님에게 계속해서 의존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이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게 제 결혼 생활 할 때도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애 키울 때 도움은 받지 말자. 웬만하면. 진짜 급한 사정 아니면 제가 애 초반에 1년차는 거의 와이프가 엄청 고생을 하면서 혼자서 받고 두 번째 년도부터 제가 계속 어리집 보내니까 같이 계속 육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장모님께 도움받은 게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장모님은 그러시는 않아요. 당연히 그러시는 않는데 장모님 만약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저라도 진짜 솔직히 머릿속에서 이 여자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둘이 싸우고 둘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시고 저런 말 던지는 건데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도움 받을 건 받고 듣기 싫은 얘기는 듣지 마? 그런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그냥 도움 받지 말아야 돼요. 저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긴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물병을 던진 거 알게 되신 후에는 아이프를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은 뒤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사건 3.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아 조금 근데 무거운 사안은 아닌데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카페도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고 사건 두 번째와 같이 몇 번 다투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양가 부모님들 걱정이나 노여움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미숙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 근데 그때부터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과 제가 똑같다며 과거에 두 분께서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다. 장인어른과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욕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장모님 입장에서는. 또 아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화목한 거다 등의 이야기를 하셔서 양가 부모님 눈치를 살피느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근데 이게 양가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조금 좀 그렇죠.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와이프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제가 많이 거짓말을 해놓기도 했고 그 앞에서 며느리 험담하면 뭐가 남겠냐는 마음으로 칭찬만 하시며 너가 더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장모님의 말씀에 적잖이 놀라신 눈치였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게 제일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여자분의 입장에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신다. 그거를 받다가 갑자기 장모님이 안 오시면 혼자 육아 못해요. 그래서 육아를 처음에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결국에 편한 걸 찾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와서 애 보는 거 도와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건에서 장모님께서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반대로 시댁 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당연히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곱씹어 보면은 서운한 말씀을 하셔서 와이프에게 넌지시 말을 전해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시기에 또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레퍼토리가 반복이 된다. 그리고 점점 와이프랑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또 보인다. 상처받은 저에게 왜 말을 이쁘게 하지 못하냐며 도리어 상처받은 와이프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는 와이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인 걸 알아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멘탈이 상당히 약한 형 같은데 물병 던지는 사람이랑 왜 결혼하? 바로 팩트 폭격을 낳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장모님도 바르게 행동하시거나 되게 좋게 행동하신 건 아니지만 이 남자분도 좀 멘탈이 약해 보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냥 좀 대범하게 넘길 수도 있긴 했었어요. 저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냥 좀 잘 해결하고. 근데 이 남자분도 본인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멘탈이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기도 했어서 사위한테 야라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하는 자책도 든다. 그리고 와이프 친정에서 물세를 받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다. 물병 던지는 거 이런 거는 참 안 좋은 건데요. 그리고 물병 던진 것도 폭행입니다. 당연히 폭행이에요. 약간 집안이 사회화가 좀 덜 됐나 사위한테 야에다가 사람한테 물병을 던지질 않나. 이게 이제 자라온 환경하고 가정 환경이 달랐을 가능성이 사실 높겠죠. 이게 서로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와이프가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와이프가 자기 엄마라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요거는 우리가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사실 나와야지 현명한 해결책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래서 좀 서운했다. 이런 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와이프도 나름 중재를 해보려 하는데 장모님한테 저온다. 장모님이랑 얘기하고 오면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었대라느니 그게 왜 기분 나쁘냐면 은근 태도가 바뀌어 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아내가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자와 시댁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시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남편의 역할이거든요. 중간에서 안 좋은 거는 되도록이면 전달하지 않고 또 좋은 것만 딱 전달하면서 좋은 이미지도 갖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히려 중재하러 갔다가 다시 또 설득당해서 오고 이렇게. 저는 친정이 개떡같이 굴고 신랑한테도 그래서 절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이 이런 곳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아이를 가지고 또는 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조금 친가랑 그 여자분 입장에서 친가죠. 친가랑 조금 어느 정도 절연을 하는 거죠. 장모님한테 딸이지면 절연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되게 공감이 되고요. 원가족은 남편과 와이프인데요. 절연 말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혼하기 싫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려도 이게 맞아요. 이혼하기 싫으면 결단해야 돼요. 이혼하기 싫으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나 이런 걸 정리하는 수준을 실행할 수 있어야 이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의지나 이 정도의 좀 결심이 없으면은 사실 이런 커플들은 결과적으로 이혼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살아온 환경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할 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댓글 단 분이 좀 현자에 가까운 분인데 난 내 남편은 없으면 안 되지만 친정은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결심해야 결혼이 유지된다고 본다. 이랬던 여성분인 것 같아요. 여성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만 사과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똑같은데. 근데 님 와이프 친정은 사과도 안 하고 적반하장인데 님도 사람이에요. 왜 본인 멘탈 스스로 챙겨요? 와이프도 말했는데 정신 못 차리면 버리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맞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자, 글만 봤을 땐 100% 장모님 와이프 잘못 맞긴 한데 블라인 미혼도 많고 해서 뭐 하소연만 하면 이혼하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솔직히 이 정도쯤은 둘이 잘 얘기해서 헤쳐나가야지. 저도 이 의견에도 동조를 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긴 봐요.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계속해서 생각의 불일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살려고 다짐을 한다면 장모님을 일단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내분도 조금은 단절을 하고 거리를 두고 부부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부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 되고 이혼이라는 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이혼이 이제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이혼한다면 100명 중 95명은 이혼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또. 저도 유부남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진짜 남아있는 커플이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커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맞춰가는 게 좀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와이프가 장모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갈등이 계속 반복될 거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이혼을 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어느 정도는 좀 관계를 절연을 하고, 남자분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아내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장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모님이 거의 상주를 하거든요. 아이를 저기 볼 때.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와이프가 자기 엄마와 이게 대화로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오지 마라. 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육아를 도와주는 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내 몸이 힘드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요즘에 좀 실무긴 해요.